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농약탄 사이다 사건 소식입니다. 할머니 한 분이 피의자로 구속되긴 했지만 이 할머니 집에서 또 다른 농약병이 나왔습니다. 경찰이 이미 다 압수수색을 하고 난 다음 날 말이죠. 상황이 더 헛갈리게 됐습니다. 이웅혁 건대 경찰학과 교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우선 이 할머니가 피의자로 지목된 이유부터 좀 따져보죠. 네, 그 물적 증거, 그 원액 농약이 집에서 발견이 되었고 이것을 옮겼다라고 보는 박하스병도 발견이 되었습니다. 네. 더군다나 그 원액 자체가 할머니의 주머니, 또 스쿠터 등에서 발견이 되었고요. 네. 그런데 할머니는 사실은 농약이 묻을 수 있는 것이 토사물을 닦아줬다고 얘기를 했는데 토사물에서는 정녕 이 메소밀이 발견이 안 되었죠. 그래서 이 정황이 할머니의 의심을 더 증폭시킨 것이었고요. 네, 그렇지만 할머니는 어쨌든 완강히 지금 범행을 부인하고 있잖아요. 네, 그것은 아마 그 실질적으로 살해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부인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. 네. 또 한편으로 봐서는 가족이 일정한 얘기를 계속하기 때문에 그것에 그대로 따라하는 경향도 있고 또는 노인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한 것을 다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. 네. 또 마지막으로는 진짜로 이 사건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 이제 부인으로서 해석이 되겠죠. 네,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난 17일에 경찰이 이미 다 압수수색을 해갔잖아요, 할머니 댁을. 네. 그런데 그 다음 날 또 농약병이 발견이 됐습니다. 상주경찰서 수사과장의 말에 따르면 처음 압수수색할 때 상황을 사진과 비디오로 찍어놨는데 당시에는 없었던 물건이었다고 했거든요. 그런데 그 뒤에 압수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놔둔 것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.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요? 결국 지금은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경찰 수사 전체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그렇죠, 더군다나 그 실무 과정의 얘기가 이렇게 정반대로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증거에 대해서 증명력에 있어서 논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네. 그리고 범행에 쓰인 그 농약 말입니다. 그 농약이 3년 전부터 판매가 금지된 거래요. 근데 이 할머니는 쌀농사를 지은 지 20년 이상 됐다고 하거든요.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? 결국 이제 그 부분도 역시 가장 중요한 이제 포인트인데요. 네. 바꿔 얘기하면 이 농약이 어떻게 경로를 통해서 전파가 됐는지, 더군다나 언제 사이다병에 담갔는지, 퍼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가 더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. 그런데 할머니가 그렇게 억울하다면 사실 거짓말 탐지기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이걸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상한 말을 듣고 있거든요. 그렇죠. 사실은 그 여러 가지 누명을 벗어나기 위해서 또는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일부러 거짓말 탐지기를 더 적극적으로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태도인데 네. 이번에는 할머니가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점 역시 더 의심을 증폭케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. 물론 이제 가족의 입장에서는 이 대구까지 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거절을 했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용의자의 태도하고는 사뭇 다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. 네. 그럼 지금까지 이제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 이 할머니가 범인이라고 생각이 되시는지요? 그 심증거나 구체적인 물증이 없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. 네. 간접 증거는 많이 있지만 똑 떨어지는 직접 증거가 없어서 결국은 법정에서 여러 가지 논박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생각이 됩니다. 예,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